네, 지금부터는 수급의 특징주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시간외 거래 특징주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에 마감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영풍 정밀이 시간외 거래에서 3.19% 상승 마감했고요. 다음으로 제주은행이 상한가에 거래됐습니다. 신한금융지주가 자회사 제주은행을 인터넷 은행으로 전환하는 사업 재편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나무를 파트너로 합류시켜서 두나무가 제주은행의 지분 5%를 2만 5천 원 수준에 인수하는 형태로 알려지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STX 중공업입니다. 이 종목 역시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에 거래됐는데요. 한국조선해양이 선박용 엔진업체 STX 중공업 인수전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또 어제 정규장에서도 12%로 급등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시간외 거래에서도 상한가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나 제약 종목들이 또 주목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경남제약이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마지막으로 세노텍이 3.67% 상승했습니다. 중국 2차 전지 배터리 원료 업체의 2차 전지용 세라믹 비드 공급 계약에 시장에서 주목받은 바가 있습니다. 세노텍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종류의 세라믹 비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정규 시장에서 세노텍 8%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 시간외 거래에서는 3.67%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외 거래 특징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실까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이슈가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좀 그 실적이 좀 나오는 그런 기업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면서 이제 영풍정밀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텐데. 우선 영풍정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펌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여름 때 폭우가 심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배수 펌프를 하는 게 이 영풍정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풍정밀에 대한 어떤 상장사에 대한 그 위치로 봤을 때는 기업 가치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보다도 이 고려아연과 연계되면서 이 지분에 대한 그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영풍정밀이 수혜를 받는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다. 한마디로 이 고려아연 지분을 늘릴 때 영풍정밀의 어떤 주식을 더 사는 것도 이 영풍정밀이 고려아연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수월하다는 또 인식도 갖춘 상태에서 매입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이 지분 경쟁에 의한 주가에 대한 그 변동성은 저는 오히려 영풍정밀보다도 이제 고려아연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영풍정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분 경쟁에 떠나서 고려아연 그리고 영풍이라는 이 그룹의 계열사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분 가치도 늘어났을 때 좋은 부분이지만 이 지분 가치가 늘어나는 부분도 이 고려아연과 영풍의 신사업 진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동박이나 니켈 여러 가지 또 이제 수소 사업까지도 진출을 하면서 이 지분 가치가 지분 늘리고 떨어지고 떠나가지고 기업 가치가 증대됐을 때 영풍정밀의 어떤 지분 가치도 같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관계사들의 이 신사업 진출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영풍정밀의 주가에 도움을 주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영업이익률 본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이제 10%대를 유지를 했고, 그리고 올해 2분기 때는 무려 이제 17% 가까운 16.97%의 영업이익률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2분기 때만 본다고 하더라도 수주잔고가 거의 600억에 좀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풍정밀의 가치로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관계사 쪽에서의 어떤 펌프나 이런 부분을 수주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영풍정밀 기업 가치가 좋다는 부분만 좀 인식하시고 어떤 지분 경쟁에 의한 주가 상승보다도 기업 가치에 집중하셔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 거래소 특징 종목들 중에서 탑픽 종목으로 배터리와 수소 관련 신사업에 진입하고 있는 영풍정밀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는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말 계속해서 엔터 종목들을 담고 있습니다. JYP 엔터와 SM을 각각 23일 연속 담고 있고요. 또 애경 산업을 11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올 4분기 글로벌 공략 가속화에 나선 애경 산업입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중국 이외 지역을 새로운 돌파구로 꼽는 등 실적 성장 실마리를 꾀하고 있는데요. 과연 성공할지 앞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종목들 내에서 NC소프트 낙폭 과대 인식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11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시스템을 외국인이 9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321억 원 규모의 차세대 전술통신체계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받은 바 있는데요. 외국인이 한화시스템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종목들 뚜렷한 특징이라면 성장 종목들을 담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엔터 종목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탑픽 종목 바로 꼽아주실게요. 네, 어떻게 본다고 하면 이제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적인 특징적인 부분이 이 중국 관련주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우선 지금 3위에 있는 이제 애경산업, 이제 화장품 업종 안에서도 이 화장품 업종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에도 굉장히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죠. 하지만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하면서 거의 주가가 11월 초보다 거의 100% 가까운 상승률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품도 화장품이지만은 이제 생활용품 쪽에서의 이 실적 성장세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화장품 쪽에서의 중국 쪽에서의 매출, 또 홈쇼핑 쪽에서의 매출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런 실적에 대한 고공행진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애경산업은 어떻게 보면 화장품 안에서도 스킨케어 쪽에서의 카테고리에 가장 강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전에도 이제 화장품 업종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지만 역시 숙제가 하나 남았죠. 코로나, 또 중국의 이 코로나 봉쇄 정책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그러니까 탈중국화라기보다도 이 중국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경감시켜야 되는 게 이제 화장품 업체들의 어떤 숙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일본이나 미국, 동남아에 대한 특히 이제 현지에 대한 디지털 쪽에서의 사업 진출에 대한 부분이 효과를 좀 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경산업에 대한 매출의 향후에 어떤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쪽 비중을 좀 낮추는 게 첫 번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지만은 저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매수 관점은 그 전에 낙폭을 회복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중에서는 이렇게 애경 산업을 꼽아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제시해 주실까요? 지금 현재 2만 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증권사들 같은 경우가 애경 산업의 목표 주가를 최대로 잡았을 때도 지금 글로벌 PR로 본다고 하더라도 2만 2, 3천 원까지 좀 잡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2만 2, 3천을 2만 2천 원, 3천 원을 1차적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애경산업의 사업 방향성을 본다고 하면은 이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2천 원, 3천 원을 갔을 때 매도한다는 것보다도 우선 일단은 도착했을 때 주가를 보유할지 아니면 또 추가 매수할지 부분을 판단하는 게 바로 이제 2만 2, 3천 원의 그런 좀 목표 주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애경산업의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22,000원에서 한 3,000원 선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그 이상까지 바라볼지는 이 시점에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지를 한번 바라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애경산업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 특징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어떤 종목을 담았을지요? 네, 5가지 종목들을 담았습니다. 일단 풍산을 18일 연속 기관이 담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의 상저하고 전망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이익 상승세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풍산을 기관이 담았고요. 다음으로 레이도 담고 있습니다. 기관이 16일 연속 레이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3일 연속 빙그레를 담고 있는데요.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소 아쉬운 소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빙그레가 투게더와 붕어 싸만코 그리고 슈퍼콘 등 주요 아이스크림 가격을 10% 이번 달 1일에 인상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익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런 전망에 지금 기관이 13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그린푸드도 14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상교육 17일 연속 기관이 담고 있습니다. AI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에듀테크 진입을 앞두고 교육 업계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 비상교육은 가장 에듀테크 진입에 늦은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시작이 늦은 만큼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영업 손실을 면치 못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바라보고 기관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종목들 내에서 탑픽 종목 바로 꼽아주실게요. 현대그린푸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도 이 작년부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올해 어떤 9월 달에 어떤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원래 지주회사 전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기업의 주가가 좀 호재인데 이 현대그린푸드의 현대리바트죠. 현대리바트가 어떻게 보면 건설 경기도 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B2C 가구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있으면서 주가에 좀 많이 악재가 좀 됐었는데 하지만 오히려 중장비 쪽인 현대에버다임의 실적이 우리 이 부분을 만회하면서 뭐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았던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그린푸드 기업으로 명을 본다고 한다면 음식을 제조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음식 제조하는 업체는 아니죠. 바로 이제 식자재 유통을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본업 쪽에서의 시적 성장세는 오히려 좀 더 좋은 상태입니다. 이 식자재 유통에 특히 잠체 급식에 의한 식자재 유통에 대한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뭐 100% 가까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본업에 대한 부분 200% 이상 올랐던 걸 본다고 한다면 이 본업은 좀 탄탄하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 뭐 네이버나 뭐 GS 같은 대기업을 위주로 이 단체 급식에 의한 식자재 유통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내년의 키포인트는 해외 쪽에서의 이런 식자재 유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잡힌다고 한다면 실적도 고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주가 부분은 이런 부분을 잘 반영을 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저평가 매력이 충분히 현대그린푸드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그린푸드의 가격 전략까지 한번 제시해 주실까요? 우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정도를 지금 가격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1차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10%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7,7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려서 약간 좀 스펙트럼 넓게 좀 매매하는 부분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사모펀드가 순매수한 특징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원전 관련 종목 두산에너빌리티를 사모펀드가 담았습니다. 어제 사모펀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정말 많이 매수했습니다. 원전 종목들이 튀르키예와 40조 원 규모의 원전 협력 소식에 어제 정규장에서도 강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모펀드는 SOE를 또 담았습니다. 연말이라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정말 높은데요. 9조 원대 샤인
혁신 프로젝트 투자를 공식화한 바 있는 S-오일이 고배당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S-오일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제 통신 장비 관련 종목들 강세 보였는데요. 대한광통신을 사모펀드가 담았습니다. 화이를 비롯해서 다른 중국 5G 기업을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반사수혜 기대감에 5G 관련 종목들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다음으로 영풍정밀,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종목인데요. 사모펀드가 담았었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기를 사모펀드가 담았습니다. 하나증권의 삼성전기에 대해서 올해 4분기와 또 내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한다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이 5가지 종목들 중에서 특징주, 탑픽 종목 꼽아주실게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이 안에는 좀 없는데 진성TC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뭐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호재성이 좀 있는 상태지만 이 진성T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기계에서 이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뭐 사무실 실적도 본다고 하더라도 우호적인 환경이 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환율에 부분도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고 이제 물량 증가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원재료비나 운송비 작년에는 이 원가가 좀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률 5% 떨어졌지만 지금 이제 원재료비가 좀 안정화되면서 10%대 다시 영업이익률 좀 회복했는데 이런 부분 외에 지금 여러 가지 호재가 있죠.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재건 그리고 유일하게 좀 하나의 악재라고 한다면 미국도 지금 주택 경기 지수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건설 경기에 투자를 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좀 그 인프라 투자가 좀 있었지만 오히려 저는 뭐 IRA 법안이나 여러 다른 산업 쪽에서의 투자 부분이 진성TC의 실적을 계속 좀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건설 경기 하부 구조를 만드는 업체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캐터필라, 뭐 바켓, 뭐 이런 고객사를 많이 두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단순 부품에서 어떤 트랙슈로 전환하는 지금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고객사들은 더 다양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진성TC 주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뭐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은 주가가 올랐을 때 당연히 차익 실현이 나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차익 실현이 적게 나온다는 부분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안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그 이상의 가격 보고 있다는 부분에서 진성TC도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고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럴 때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사모펀드 특징주 진성TC까지 탑픽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